출근길의 바쁜 걸음, 퇴근길의 가벼운 한숨, 그리고 그 사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구사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잘 살고 있긴 한데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끔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클로버의 후회 수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 최고의 부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요. 조심스럽게 무모해지길. 이 문장을 읽는데 괜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는 원래 스스로를 꽤 도전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정적인 게 최고지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과 지금 참고 일하면서 나중을 기대하는 삶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호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구사의 여러분. 저는 33살 회사 다닌 지 7년차 직장인입니다. 대학 때 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고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제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먼저라는 말이 너무 당연해서 그냥 취업부터 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처음에는 회사 들어간 게 제 선택 같았어요. 일단 돈 벌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지금 그만두면 경력이 아깝지 않나? 지금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커지더라고요. 친구들이 보면 너 직장 좋고 연봉 괜찮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부럽다 라고 해요. 부모님도 그래도 너는 걱정 없다 라고 하시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안심되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콕 찔려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아니면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걸까? 요즘에는 퇴근 후에 예전에 쓰던 카메라를 다시 꺼내 혼자 동네 풍경을 찍고 짧은 글 하나씩 써보고 있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수익이 날 일은 아닌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서 이걸 더 키우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게 돼요. 저는 아직 제가 되고 싶은 모습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라고 했는데요. 두 분도 요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특히 파트님이 지난번에 자기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혁신적인 걸 잘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있다 보니 보수적인 성격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읽는 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기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 증폭될 것 같거든요. 아나님도 아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기 스케줄에 더 맞추게 되고 아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힘이 되는 게 고맙게도 와이프였어요. 와이프가 오히려 이런 저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힘을 되게 많이 얻고요. 언젠가 제가 자본이 갖춰지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좋은 아이템이 생겼을 때는 꼭 독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매 순간마다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새롭게 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의 워라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다른 회사나 다른 직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 싫어서 고민이 돼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찌 보면 사연자분하고도 되게 비슷한 게 네. 사연자분도 안정적인 삶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도전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모함, 철없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질 일들이 늘어서일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기도 하고 뭔가 책임이 늘었기도 하고 저도 사연자님이랑 정확히 같은 고민을 한동안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게 힘든 점이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런 생각이랑 아니야 그냥 그건 핑계일 뿐이야 이런 생각이랑 충돌을 하는 거예요. 파트님 말이 좀 많이 공감이 되는데 제가 월 고민이 있기는 있어요 현재. 근데 회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회사 다니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니냐,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번째 에피소드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남의 눈치를 본의 아니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없는 도전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남의 눈치를 좀 봐서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철없어 보임으로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오늘 고객이랑 상담을 하다가 들었는데 그 고객의 사위가
32살일 때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제 미국으로 석사를 하러 갔대요. 그게 2022년이었고 지금 2026년이 된 시점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사모펀드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직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철없는다는 건 좀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고 굳이 왜 그렇게 하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의구심인 거죠. 네. 근데 그걸 이겨낸 케이스를 봤더니 생각보다 철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일이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무모한 일을 할 때 무모하다는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무모함이었을 수도 있고 계획을 했음에도 잘 풀리면 그건 나는 계획적으로 해서 성공한 거야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망설여지냐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하나랑 타인에 대한 말에 너무 귀담아 들어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좋아했던 문장 중에 조심스럽게 무모해지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책에서 나왔던 문장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무모해지길. 완전히 다 내려놓는 큰 도전 말고 지금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무모함 같은 게 있나요? 두 분은 요즘에 이 정도면 조심스럽게 무모했다 싶은 게 뭐예요? 조심스러운 무모함은 개인 채널을 시작한 것가 있고 큰 무모함이라고 하면은 워홀 고민이 이제 많이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요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가 제일 큰 무모함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연봉이 협상을 하면서 갑자기 워홀에 대한 꿈이 싹 사라지고 아 사라졌어요. 맞아요. 미쳤다. 사라졌는데 야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무모해지기로 했는데 갑자기 현실로 그래도라는 게 계속 맴돌아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도 지금 아니면은 언제 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30이 마지노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워홀이 제일 크고 요즘 소소하게는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SNS 채널을 시작한 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채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브이로그 같은 거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지금 준비 중이에요. 사연자분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순간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이만 달라가지고. 근데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는 목적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저는 회사 없이 잘 돌아다닐 수 있는 프리랜서가 약간 메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채널을 그럼 포트폴리오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린 작업물이 그 포트폴리오인 거고 두 번째 채널이 인플루언서용 채널인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해보고 싶다. 좋은데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을 갔는데 영국이랑 프랑스에서는 에어비앤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캐슬에서 머무는 거더라고요. 고저택처럼 되어 있는 작은 성을 이제 빌려주는 건데 독채로. 그게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한옥 문화가 멋진데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사실 한옥에서 스테이를 하는 것보다는 호텔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여도 막 아파트 같은 곳 아니면 원룸 같은 곳에서 스테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멋진 한옥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놀러 왔을 때 스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나중에 내가 차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옥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조심스럽게 무모해지기의 일부분으로 일단 네이버 지도에서 제 목록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한옥 독채 숙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수집하고 그리고 한옥이라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형태 있잖아요. 그거에서 좀 변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한국적인 건축물들 보이면 무조건 사진 찍어놓고 네이버 지도에 무조건 저장해놓고 그런 조심스럽게 무모해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임장이죠. 네, 임장 및 인터넷 임장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스러운 건축이면 재개발하는 것만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진짜 좋아하고 완전 다 무너져가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 그 답사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난다님도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임신 전에 무모해져서 투자 쪽으로 많은 일들을 벌렸었는데 그게 크게 대인 것들도 있어가지고 다시 무모해지는 게 조금 두려워진 단계가 와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기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무모해지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무모해지는 일들이 너무 버거워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무모해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해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할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저한테는 좀 되게 사치스러운 말인데 죄책감 같은 거 들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난다님도 사실 지금 팟캐스트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무모함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무모함이네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거 말고도 아난다님의 관심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식물 좋아했는데 지금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리는 데만 해도 너무 버거워요. 그럼 만약에 식물과 관련돼서 조심스럽게 무모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이 뭐예요? 식물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는데 저는 팔로워 1000명을 만들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또 피드에 올리고 내가 식물을 가꾼다는 거를 주변 식집사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는 거겠네요. 인스타뿐만 아니라 SNS 전반으로 키우고 싶다. 근데 그 시작이 음. 인스타였어요. 못한다는 괴로움을 아시나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괴로움. 저 너무 많아요 지금. 음. 너무 많아. 영상이죠. 영상 네. 소스가 많이 맞아요. 있는데 이걸 편집할 시간이 없는. 그것도 그렇고 저희 SNS 운영할 거잖아요. 이 2부 사이.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짤이 생각나는데 이거 그리고 싶다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제 거 하고 여기 2부 사이 거 편집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다 하면은 늘 새벽이 지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일단 행동을 해야 돼요. 너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욕심이 있으면 잠을 줄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되게 무모해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각자 넘지 않으려는 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도전이지만 이건 절대 못하겠다 싶은 경계선 같은 게 있나요? 뭐 극단적으로는 계획 없는 퇴사나 올인으로 비트코인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계획 없는 퇴사가 제일 공감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하니까 SNS 알고리즘이 다 워홀로 세팅이 맞춰진 거예요. 반은 워홀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반은 워홀 가서 실패한 사람들인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계획 없이 갔던 사람들은 많이 후회하고 돌아온다. 돌아왔는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뭘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 없는 퇴사가 진짜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게 정말 뒤가 없이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먹는 것도 이제 첨가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워홀이라는 게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목적 아닌가요? 저희 남편도 워홀을 이제 캐나다로 스키를 무작정 타야겠다. 스키 강사로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뭐 결국엔 안 갔대요. 근데 워홀 중에서도 딸기밭에서 일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정하던지 아니면은 그 정한 그 워홀 6개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오겠다는 목적 자체를 세우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인생의 큰 계획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문제는 제가 만약에 런던으로 워홀을 가고 싶다고 칩시다. 전 축구 좋아하니까 어떤 큰 축구팀의 SNS 담당자가 될 때까지 나는 뭔가 해보겠다. 이런 거면 괜찮은데 난 런던으로 워홀 가고 싶어. 그러니까 막연한 이건 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 목표였다면 안 가는 게 낫죠. 네. 아니요. 안 가는 게 낫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망하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거죠. 그것도 근데 목표가 런던 가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애매모호한.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같은 똑같이 일을 하는 건데 다른 환경에 던져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살할 수 있는 거니까 5월 자체가 그걸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거기서 배우는 점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깊게 생각을 못 해봤고 저한테 곧 무모한 짓은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내 사업을 하려고 가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선을 지키려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어느 순간 퇴사를 할 정도로 사업이 커지면 계획 없는 퇴사를 해야 될 테고 그렇게 보면 가능하면 지금 빨리 무모해져서 빨리 뭔가 내 걸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무모한 시도가 결국 망해서 허탕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허투루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은 있죠. 되게 허투루 한다라는 거랑 무모하다는 게 서로 상반되는 단어인데 그렇긴 잘 해요. 섞어서 쓰시네요. 그게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난 사업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것저것 기웃기웃 코인 노래방이 요새 괜찮다던데 뭐 치킨집이 괜찮다던데 뭐 무인 카페가 괜찮다던데 이렇게 막 기웃기웃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내 생각에 그러면 무인 카페 한번 해보자 5천만 원 투자 이거는 허투루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한옥 스테이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임장 다니고 한옥들 가격 찾아보고 건축 공법 같은 거 공부하고 이런 건 허투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망하면 결론적으로는 허투루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국제단체나 외교관이나 라디오 PD나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고 현장에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20대 모습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 것 같나요? 이게 뭐지? 얘 왜 여기 있지?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한 회사에 직장인으로서 다니고 있는 점을 보면은 엄청 당황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나름의 또 힘듦과 좋음이 있을 거고 지금 나름의 또 힘듦과 좋음도 있기 때문에. 셀프 공감을 되게 잘하시네요. 디스 절대 안 해. 디스하면 너무 되게 유한 비참한 말밖에 못 하잖아요. 아난다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네가 꿈꿨던 거 다 어디 가고 계속 타협하면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 약간 멱살 잡을 것 라고, 같은데요? 비꼴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기업에 들어갔던 선배인 누나가 한번 식사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너는 왜 대기업에 가고 싶냐? 그래서 제가 딱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고는 싶고 그냥 좋잖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흑역사가 있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한 가지는 배운 것 같다. 지금의 나는 그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내 목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유동적으로 그걸 바꾸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신기하네요. 저는 제 꿈 같은 걸 혼자 이루려고 했거든요. 요즘 느끼는 건 좀 달라요. 특히 파투님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어떤 회사를 가거나 뭐를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 좀 들어보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완전 공감되네. 근데 아니, 저는 네. 이가 아니라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 뭘 얘기할 때 짱친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짱친이 얘기해요. 너 가서 뭐 할 건데? 어디에서 할 건데? 여유자금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서 좀 각 잡고 준비해야 되겠다. 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지인한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균형 잡힌 생각하면 좋죠. 그럼 결국에는 가끔은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습?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여지는 삶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50대 50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가 재활 쪽이 좋대. 재활 쪽 들어가. 노인 치료가 제일 좋대. 노인 치료 들어가 했는데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케어하는 거를. 그래서 안 할 건데 하다가 이제 엄마가 너 그러면 언니 디자인 따라해. 언니 일 프리랜서 괜찮으니까 그거 좀 같이 도와서 해봐 이러는데 안 할 건데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굴러서 지금 회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디자인으로. 그래서 반항 아닌 반항도 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돈 들어오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회사에 들어오니까 엄마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물론 반항은 했지만 그 반항 사이에서 제가 그래 뭐 한번 해보지라는 선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난다님은 어떠세요? 좀 가스라이팅 당한 게 큰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원하셔가지고 친구도 되게 막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한 참견? 아닌 참견을 좀 하셨고 물론 엄마가 원하는 친구를 사귄 건 아니었지만 뭘 취미를 해볼라 하면은 회사 가서 돈 벌고 나서 취미는 취미로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가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항상 부모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하긴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사실 워낙 사람들마다 생각이 너무 다른 거긴 한데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든 내가 선택한 것이든 만약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이라면 그건 완전 잘못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삶이 지금 안정적이면 잘못 선택했다고요? 네, 안정적이지 역설적이죠. 원할 수 있잖아요. 삶이 맞아요. 불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전제해야 될 건 지금의 나는 내 선택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에 내 선택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부모님이 나한테 영향을 줬어도 내 선택은 내가 한 거고 지금 나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대5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라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데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을 이건희 회장이 하셨대요. 부모가 얘기했던 내가 생각하든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 있는 그 내 모습은 사실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안정적이에요? 저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서 아무튼 그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좋았는데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안정적으로 착착착 성공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다들 뭔가 미친 짓 한번 하고 성공하신 분이 계시길래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배 나온 40대 아재가 돼서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직장인으로 계속 살고 있겠지? 그것도 좋은 삶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진다. 전 단 한 번도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지금도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 일단 이러는 거 하나도 없지. 아니 이러는 거는 안정적인 거랑은 다르지 않을까요? 이 삶이 피폐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레벨업 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업을 못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벨업이 회사 레벨업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다 안정적인 선택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했는데도 불안한 건 뭐지? 아난다님은 제 생각엔 의지, 욕심 이게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한 스탠더드가 높은 거죠. 아,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아니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선택한 거 반, 부모 선택 반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부모한테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결국 내 선택이다. 저도 하프하프. 가족의 영향과 내 선택. 하프. 왜냐하면 저 최근에도 그 얘기 오늘 얘기하니까 엄마가 난 그래도 너가 지금 그렇게 돈 많이 주는 데에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엄마 국룰.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야 사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내 욕망은 해외로 가 있는데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딸 가진 엄마가 딸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엄청 많이 줘요. 딸과 맞아. 엄마는 되게 큰 유대가 유대감이 있잖아요. 물론 아들과 아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딸과 엄마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이호님의 그 사례를 그냥 이호님 케이스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딸이 있어. 그리고 엄마가 그 딸에게 너 회사 너무 안정적이고 돈 많이 주니까 너무 좋다. 계속 거기 다녀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거든요. 그 딸의 인생에 관여한 거잖아요. 엄마가 딸과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해보면서 그 업계에서 나름대로 끝까지 가보신 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너의 지금 위치에서 되게 좋다. 거기 좀 해. 이거랑 가정주부신 엄마가 봤을 때 너 되게 지금 좋아 하는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아빠한테 둘 다 물어봐요. 아빠는 회사를 다닌 입장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요. 엄마는 내가 봤는데 이게 결국엔 이게 편하더라 라는 쪽으로 많이 조언을 해주시죠. 가정주부인 엄마다 하면은 확실히 좀 안정적인 거 많이 추구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거기 고정적으로 받는 데 있지를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사연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남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안정적인 업무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다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거고 그게 뭐 직무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안정과 무모함을 판단해야 될까요? 심오한 질문이네요. 인트레스팅. 기준 근데 주관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공감이 돼요. 조심스럽게 모모해지기. 그러니까 작은 시도라도 해보면서 난 여기서 안정감이나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인에 의해서든 환경에 의해서든 부딪힐 때 내가 그거를 뚫을 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없고 그 용기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모해지는 것도 사람마다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옆에서 등을 한 번이라도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쵸? 되게 잘 할 것 같거든요. 엄청 그게 진짜 중요해요. 누군가가 밀어줘야 돼. 응원을 해주고. 근데 그게 지금처럼 안 막 되면 짜증을 내버리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안 하고 말지 짜증나니까 하고 멈추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응원은 못 해줄 망정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버리면은 그 난관이 오는 걸 뚫는 게 너무 어려워요.
혹시 파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결혼 아, 전에는 못하겠어. 부모님이랑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진짜 많았죠.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부모님 집은 주방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리 도구랑 식재료를 채워 놓으려고 제 냉장고도 샀어요. 저만 쓰려고. 그래서 거기에 식재료 채워놓고 막 요리하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 집이니까 그거 다 부모님 쓰는 거죠. 제가 제 혼자 쓰려고 만든 냉장고인데 스트레스. 거기다가 막 시래기 이런 거 막 집어넣어놓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저는 예전에는 한번 드론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제가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재 같은 거 사가지고 모형 같은 거 막 만들고 하는데 그걸 되게 철없는 걸로 뭐라고 하셔서 취미인 줄 아셨나 봐. 네 그냥 난관이라면 난관이었죠 그런 것도. 근데 그걸 헤쳐나가셨어요? 아니면 그냥 안 하고 저도 가야지? 근데 안한다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해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러면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독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답을 내리기보다는 질문 하나를 좀 각자 들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내가 되고 싶었던 나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한마디?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저는 지금 두 번째 쉼터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정비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정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도전을 통해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언젠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사연자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지금은 젊은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이렇게 젊을 때 사소한 거라도 빨리 실패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연자님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서 나아가서 조금의 실패라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모두 같이 실패합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보고 싶네요. 근데 오히려 성공해보시다 보다는 자 실패해보시다 하는 게 더 마음가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패하러 떠나자! 자, 하고 싶은 얘기, 털어놓고 싶은 고민 모두 이구사이 사연함에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